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정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막힘없는 전망과 여유로운 대지 사이즈, 여기에 구조까지 좋고요, 시내권에 위치한 여주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하고동입니다. 자, 오늘 현장은 제 앞쪽으로 영구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런 전망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땅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여기에 실내 구조도 너무 좋고요. 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한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가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분양가는 3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총 대지 면적 147평에 도로집은 17.5평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1층 바닥 면적 26평에 다락 6평이 있어서 총 연면적 32평을 사용하는 일반 목구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제 여주 IC를 비롯한 프리미엄 아울렛 모두 차량 5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여지역을 비롯한 이마트도 10분 내외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내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입지 정보,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고 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오늘 현장의 가지도로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5m 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메인 2차선까지는 약 150m만 이동하시면 바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지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 앞쪽으로 총 5개의 필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완전 평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입하시기 굉장히 좋은 뛰어난 접근성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우선 앞에 보이는 이 공간이 우리 집 출입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앞에 뻥 뚫려 있지만 여기에 대문까지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양기형 대문 하나와 쪽대문까지 이렇게 시공이 될 예정이니까요. 추후에는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우리 집 안쪽 공간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측면부에는 인터폰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이 안쪽은 전부 다 주차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쉬운 점은 병렬로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직렬로 됐을 때는 차량 3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주차 공간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캠핑카나 바디가 긴 차량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 그런 주차 공간으로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이제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옆마당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한켠에는 부동수전 하나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간단한 물세차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너머 쪽으로는 현무암과 파쇄석으로 옆마당을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는 풀 관리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한쪽에는 이제 오늘의 기반 시설인 개별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 옆에 창이 없어요. 그래서 미관상 해치지 않게 구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집가에 이런 경계 같은 경우에는 합성목으로 완벽하게 펜스를 시공해 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프라이빗하게 위 마당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너머 쪽에 있는 펜스는 앞쪽에 시야감 있게 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안개가 많아서 앞쪽에 전망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좀 트여 있는 전망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부동수전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텃밭 가꾸시거나 정원 가꾸시면 물 주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안쪽에 있는 주택을 한번 중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 저 멀리 있는 충주에 있는 산까지 보였거든요. 오늘 저희가 일주 중에 날씨가 가장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하게 날짜를 예약을 했는데 하필이면 안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11시가 넘었는데도 안개가 거칠 생각을 안 해요. 따라서 여기가 가시거리가 나올 때는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안쪽에 있는 공간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끝으로 갈수록 이 텃밭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경계는 호박 속으로 깔끔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안쪽 공간은 이제 잔디마당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서리가 안 쳐 있지만 여기는 봄, 여름에 오시면 푸릇푸릇한 잔디마당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배수구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옆마당도 지금 토사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후 시간대는 여기도 해가 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추가적으로 텃밭 개간하셔도 좋겠고요. 건폐율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아담한 창고 정도 하나 설치해 놓고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도 콘센트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 데크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상당히 길쭉하게 들어가 있어요. 주택 한쪽 끝에서부터 반대쪽 끝에까지 완벽하게 데크를 시공을 해주셨는데요. 관리하시기 좋으라고 화강석인 이제 현무암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스텝도 하나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전면부에도 콘센트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벽보등도 중간중간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밤에는 또 은은하게 우리 집 앞마당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축물 외관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일반 목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외부 마감재는 파벽돌, 그리고 지붕은 징크 지붕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CCTV 배선까지 잘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저는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출입구가 건물 후면부에 있거든요. 뒤쪽으로 이동해서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주 출입구가 건물 후면부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하시고 바로 들어가기 좋은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 공간도 석재로 마감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도 관리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앞에다가 캐노피를 만약 시공하시면 조금 더 진출입이 용이하고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자, 튼튼한 이제 방화문도 만나볼 수 있겠고요. 뭐 디지털 도어락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까지 쭉 들어오시면은 전실 사이즈가 상당히 넉넉해요. 약간 직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화면상 오른쪽으로 우선 긴문 신발장이 총 4칸이 들어가 있고요. 바닥으로는 띄운 시공이랑 간접 조명까지 꼼꼼하게 배치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벤치용 수납장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앉아가지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을 해주셨고요. 아래쪽도 수납장이고, 여기는 공간이 조금 협소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간접 조명도 포인트 있게 잘 넣으셨네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스틸 프레임 3연동 중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실내와 벗어놓을 수 있는 단자까지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택 1층 바닥 면적 26.5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구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메인 마스터룸과 공용 욕실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으로 돌아 들어오시면은 자, 거실과 주방이 1층에 들어있는 LDK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창 기준으로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오전 시간대에 왔다가 안개가 너무 많아서 밥까지 먹고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안개가 너무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확실히 오전 시간대에 특히 날씨 좋은 날 오시면은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는 실링팬까지 하나 배치가 잘 되어 있고 4A 시스템 냉난방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아트홀도 600에 1200짜리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약간 아이보리 톤으로 굉장히 은은하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간접 조명까지 배치를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상당히 넓게 쓸 수 있는 형 하나 또 있는데, 자, 보통 앞쪽에 조리대가 있으면은 여기 앞에다가 의자를 놔야 되잖아요. 하지만 식탁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특히 앞에 있는 창호도 문을 한 번만 열면 되는 시스템 366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진출입하실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주방을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와서 여기를 먼저 살짝 재봤거든요. 한 2.8m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2m짜리 식탁을 놨을 때도 사람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크기의 식탁을 비치해 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이런 수전도 대면형으로 설치를 해주셨고, 이 폭도 상당히 넓어서 바쁜 아침에는 여기 앞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TV를 보면서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2구짜리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뒤쪽으로는 주방 수납장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남동향으로 창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환한 주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리프트업 수납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경첩은 전부 다 불룸사 제품으로 굉장히 고가의 제품 사용을 해주셨고요. 앞쪽에는 이제 레인지랑 밥솥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나오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댐퍼 기능도 어느 정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마감 부분에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시설시설인 전기 쿡탑은 뒤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선 3구짜리에 설치가 되어 있고, 뒤쪽 마감이 전부 다 벽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기름이 튀면은 걸레로 닦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쓰시기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후드도 2개가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중간에도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은하게 주방불을 밝혀놓고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하부장도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안쪽에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공간도 하나하나 다 수납장으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부식들 보관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쪽으로도 냉장고로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양문형으로 2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비해서 주방 공간이 확실히 넓고 시원시원하다. 자, 이런 기분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양계용 도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를 열어보시면은 다용도실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전면부에 위치했습니다. 여기는 워시 타용으로 놓으신다고 해도 옆에 공간이 조금은 남을 것 같고요. 이 한쪽으로 공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옆에 콘센트 하나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워시 타용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건조기를 놓을 수도 있겠고요. 뭐 뚜껑형 김치 냉장고나 이런 거 배치해 놓고 사용하시면은 위쪽에 환기창 막아놓지 않고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 생활 공간 보여드렸고, 안쪽 공간 들어가기 전에 거실과 주방 사이에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쉬운 점은 창이 이제 북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채광이 좋은 그런 방은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뒷집이랑 이런 시야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높은 하늘창을 만들어 주셨고요. 환기도 가능하게 환기창으로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마찬가지로 시스템 냉난방기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각각 온도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뭐 서재 용도나 아이들의 작은 방으로 사용하시면 사이즈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실 반대쪽에 있는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마스터룸 들어가 있고 좌측으로 공용 욕실 들어가 있는데, 이 중간 사이에 있는 데드 스페이스 공간도 예쁜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좌우는 수납장 처리해 주셨고요. 여기는 이제 연출장으로 시공해 주셨고, 이 중간에도 간접 조명을 넣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포인트 있게 은은한 공간으로 배치해 주셨습니다. 아래쪽도 모두 다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잔짐들 보관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용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타일은 모던한 그레이 톤으로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중간에는 흑백미리 파티션을 통해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 별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앞쪽에 환기창도 들어가 있지만 위에는 또 휴젠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풍 기능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샤워하시고 따뜻하게 몸을 말려놓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욕실 옵션까지 채택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런 하드웨어도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 써주셨습니다. 휴지 거리까지는 아메리카 스탠다드인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니네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선반대 잘 만들어 주셨고, 위에 은은한 조명과 이런 거울형 수납장으로 공간까지 잘해주셨습니다. 스프레이 샤워공까지 하나 꼼꼼하게 배치해 주셨네요. 자, 이제 맞은편에 있는 마지막 공간이 이제 마스터룸 보여드릴 건데요. 마스터룸은 이제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동향으로 창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위쪽에 시스템 냉난방기 비롯해서 한쪽으로는 붙박이장을 빼곡하게 놓으셨습니다. 주방과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아이보리 톤이 나는 제품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호불호 없이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이 방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자, 여기 위쪽에 다락 6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부가 있는데, 제가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고,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이렇게 아치형 게이트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자, 또 하나의 수납 공간 보실 수가 있겠고, 가장 안쪽에는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의자만 갖다 놓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중간중간 공간 하나하나가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여분의 화장품들 이 공간에다 보관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공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드 스페이스 공간이 될 수 있는데요. 장을 짜시기에는 이 폭이 조금 협소할 것 같고, 시스템 행거 정도만 딱 놓고 사용하시면은 이 공간도 아주 알차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인데요. 여기는 인테리어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 달라진 점은 샤워대가 없기 때문에 이 핸드 샤워기 이용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샤워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뭐 휴지토도 여기 마찬가지로 옵션 잘 들어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도기는 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의 마지막 공간으로 다락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복층집, 특히 다락에 이제 계단이 이제 전용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 실내 면적에서 최소 2평에서 3평 정도 이제 로스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다락이 들어가면은 이제 로스 되지 않고 온전하게 실내 공간이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확실히 이렇게 제가 펼쳐보니까 솔직히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는 게 더 빨라지고 편해질 것 같아요. 그 대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충분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제가 다락 공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락에 올라오니까 확실히 아늑하고 좋습니다. 여기 제일 높은 층고가 1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인분도 이 위쪽에는 충분히 서서 다닐 수가 있어요. 아쉬운 점은 여기는 온도에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 전기 매트 깔아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걸이긴 하지만 여름철에 조금 시원하게 이 다락 공간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중간중간 콘센트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 케이블 허브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작업실로도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어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뭐 놀이방, 짐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창고 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알뜰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앞쪽으로 환기창도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습에 취약한 다락 공간도 충분히 이렇게 환기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하고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야, 구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내 면적이 26평이라 그래서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구조를 잘 빼주셨고요. 특히나 위쪽에 다락을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이 많으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땅 면적도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뭐 텃밭을 비롯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 밖에다가 마음껏 풀어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전원생활 누릴 수 있는 그런 주택인 것 같아요. 오늘 안개가 많아서 제가 앞에 보이는 전망을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이 뻥 뚫려 있는 파노라마 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주택이니까요. 한번 임장 나와서 오늘 주택 직접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할 만한 그런 요소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